오늘은 중국 부채 8경원이라는 숫자가 왜 단순히 중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무엇이 닮고 무엇이 다른지 조금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국의 이야기지.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정말 다를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가계부채는 세계 상위권이고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는 여전히 수출 의존형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닮은 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은 부동산이 경제를 지탱한 구조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재정을 확보했고, 개발사는 선분양으로 자금을 돌렸고, 가게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한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나 국면마다 완화 정책이 등장했고, 건설, 금융, 지방재정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대출이 늘면 경기가 방어됩니다. 즉,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거시경제 조절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은 부채로 시간을 벌어온 성장 모델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 즉 LGFV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도 GDP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통한 소비 유지, 기업 차익 확대, 정부의 확장 재정,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중국이 부동산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한국은 가계신용으로 시간을 벌어온 구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가 곧바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채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충장치는 충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그 미뤄둔 시간이 이제 돌아오는 국면인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닮은 점은 인구 구조의 압박입니다.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빠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금과 복지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상환 능력은 장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더 가파른 인구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통제력과 외환 구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중국은 자본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유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이며 정부의 직접 개입 능력이 약합니다. 즉, 내부 부채 문제를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개방형 자본시장입니다.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고 외국인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장기 침식형에 가깝고 한국은 외부 충격 증폭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천천히 약해질 수 있고 한국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성장에 고착될 경우 한국은 세 단계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둔화입니다. 중국 내수와 부동산이 약해지면 한국의 반도체, 화학, 중간재 수출은 압박을 받습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달러 유입이 줄고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오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이에서 정책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자산 양극화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더 안전한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은 안전자산도 아니고 고성장 시장도 아닙니다. 이 위치는 자산 양극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상위 자산 보유층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레버리지에 의존한 계층은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충격은 늘 같은 방향으로 비용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부채는 당장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했던 시간 벌기 모델의 한계입니다. 한국 역시 부동산, 부채, 저출산이라는 유사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느리게 가라앉는 동안 한국은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길을 조금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출구를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 질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